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비 종교와 납치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08년 호주에서 일어난 캐롤린 왓슨과 줄리안 부크왈드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 5월 호주 시드니 외곽의 한적한 지역. 캐롤린 왓슨과 그녀의 남자친구 줄리안 부크왈드는 조용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크왈드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고 어둠이 내린 외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검은 망토를 입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캐롤린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차를 강제로 세우고 두 사람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캐롤린과 줄리안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뒤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한 후 어떤 건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냉랭했고 촛불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롤린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지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재단이 있었고 그 주위로 여러 개의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약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을 진리의 추종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줄리안과 캐롤린에게 자신들이 고대 신을 숭배하는 비밀 종교 단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이 그들의 의식에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순수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께 바쳐질 완벽한 제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캐롤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캐롤린과 줄리안을 별도의 방에 가두었습니다. 캐롤린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탈출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모든 출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지만 건물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캐롤린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줄리안이 실제로 어떤 끔찍한 의식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줄리안이 들어왔습니다. 캐롤린, 다치지 않았어? 줄리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 캐롤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줄리안은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와 대화를 나눴고 그들에게 캐롤린을 해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갑자기 캐롤린에게 청혼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캐롤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리안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곧 그들을 구하러 경찰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시간 후 경찰이 그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캐롤린과 줄리안은 구조되었고 진리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는 사이비 종교 단체의 납치 시도? 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경험을 겪은 두 사람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줄리안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용기와 기지로 어떻게 캐롤린을 보호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많은 이들에게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범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그들 중 몇몇은 이전에 줄리안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치에 사용된 차량의 구매 기록이 줄리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줄리안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전화 기록에는 납치범들과의 여러 통화 내역이 있었고 메시지에서는 납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납치범들을 더 강하게 추궁하자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줄리안이 계획한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인들을 고용해 자신과 캐롤린을 납치하도록 했고 사이비 종교 단체의 의식이라는 상황을 꾸며냈습니다. 왜요? 캐롤린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오직 이 한마디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줄리안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는 최근 캐롤린이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이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보이게 하고 감정적인 순간을 이용해 캐롤린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납치와 인신재물 의식은 모두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약혼을 파기했고 줄리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줄리안 부크왈드는 납치,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 자작극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건강한 관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정적 조작과 학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캐롤린 왓슨은 이 경험 후 심리 상담을 받았고
나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건강한 관계의 위험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 심리의 복잡함과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관계의 건강성을 재평가하고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